자,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큰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6월이나 7월 달 정도에 여러분들의 실기 구술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해요.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위치, 장소들만 다른 부분이고 다 동일한 기간 내에 진행이 되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시험 보는 날짜가 굉장히 러프하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뭐지? 왜 이렇게 시험 기간이 길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령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계속 시험을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태권도를 시험 보시는 분은 국기원에서 시험을 보는 25일, 26일 중에 시험을 보는 거고, 바디빌딩을 시험 보시는 분은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앙대에서 시험이 있고, 호서대에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바디빌딩 시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날짜가 이렇게 다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내가 가서 시험 보는 날은 하루인 거죠. 그 하루 중에 대기 시간이 두세 시간 정도로 굉장히 길게끔 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내가 시험 보러 입장을 하면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심사위원하고 나하고 딱 섰을 때부터 시간을 굳이 잰다면 거의 5분이면 끝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진짜 맥스 10분이라고 칠게요. 여러분들의 체감은 3분? 5분 안에 끝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짧다. 특히 바디빌딩의 경우. 그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딱 하고 빡 하고 끝나요. 그냥. 여러분들의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수험 번호에 맞춰서 오전반인지 오후반인지가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오전반이다. 시험의 시작 시간은 오전 9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오전조에서도 9시에 시작하는 거의 뭐 순번이 7번째다, 뭐 12번째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9시쯤에 맞춰서 가서 대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오후조다 그러면 점심시간 직후인지 아니면 오후 3시 이후에 있는 시험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이해되시죠? 오전조 A, 오전조 B, 오후조 A, 오후조 B 뭐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확인했다가 가서 대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만 빼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참여하시면 된다. 바디빌딩의 시험의 경우는 세부 평가 기준이 거의 바뀌지 않아요. 큰 어떤 진짜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 몇 년 동안. 그래서 5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세부 평가 기준을 주최 측에서 제공을 해주면 그거를 받고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카페에 다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그거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약간 이게 이제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러한 어떤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체스트 덤벨 플라이라고 하면 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1. 어깨는 고정되어 있는가? 2. 덤벨을 올릴 때 3분의 2 지점에서 가슴을 수축하고 있는가? 3. 팔은 정확히 밀고 있는가? 뭐 이러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마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평가 기준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건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시험을 이제 처음 응시하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으로다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섞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하라는 부분하고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만 보고 준비를 하시면은 좀 뭔가 안 맞다,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체스트 덤벨 플라이라는 동작을 하는데 어깨는 고정되어 있는가? 어깨를 고정하고 동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체스트 덤벨 플라이라는 거는 어깨를 사용해서 하는 원 조인트 엑서사이즈예요. 견관절 하나만 사용하는 동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움직임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숄더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어깨는 고정되어 있는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팔꿈치는 고정되어 있는가? 엘보우는 고정되어 있는가?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말하자면. 이해되시나요? 왜? 원 조인트 엑서사이즈니까, 관절 하나만 사용해서 해야 되는 동작이니까 팔꿈치를 펴거나 동작을 하면서 더 굽히거나 이런 식으로 엘보우를 고정을 했냐 안 했냐가 채점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견관절이 아니라. 견관절은 움직임이 일어나야죠. 당연히 액션이 있어야 되는 부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안 맞는 내용들이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내용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 평가 기준에 대한 거를 싹 이렇게 해야 된다로 다 고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동작을 좀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제 교육생분들한테는 제가 평가 기준안에 대한 거를 쭉 해갖고 제가 직접 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제 교육생들은 제가 다 훈련시키니까. 근데 다른 모든 분들한테 다 그렇게 해드리면은 괜히 또 제가 욕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분들한테 당연히 제공해 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성PT를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제가 고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시행을 할지 말지 하도록 할게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괜히 제공해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괜히 말이 이상하게 될까 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여 년 동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교육을 하면서 아카데미, 오프라인 아카데미생들을 100% 다 합격을 시키는데 이거 제가 잘못하겠습니까? 평가 기준을? 저는 평가 기준이라는 거를 주최 측에서 제시해 주지 않았을 때부터 100% 합격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 기준이라는 게 2015년도인가부터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읽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말도 안 되게 아니면 잘못 쓸 일은 전혀 없죠. 여러분들이 실기 동작을 하실 때 그 동작을 반복을 정말 많이 하시면은 몸에서 어색한 움직임이 없어지게끔 돼요.
몸에서 어색한 움직임이 없어질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색한 움직임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훈련을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 세부 평가 기준을 보고 잘못하셔서 떨어지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디빌딩 운동을 하실 때 숄더 프레스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바디빌딩 운동하시는 분들 인정? 그죠?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세요. 숄더 프레스 동작하고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 하시는 경우 진짜 많이 보실걸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이 동작을 헬스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빈도수가 다를걸요? 헬스장에서 회전근개 운동 이런 거를 많이 한다. 숄더 프레스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보다 지금 제가 얘기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하고 이러한 엑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엑스터널 로테이션 이러한 동작을 더 많이 한다. 아니죠. 그래서 어깨를 많이 다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어깨에서 이렇게 들고 가만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숄더 프레스를 하면은 어떨까요? 다쳐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부들부들 떨리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덜덜덜 떨리면서 이 사람이 숄더 프레스를 잘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쳐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제가 어깨를 다쳤었기 때문에 아직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 쪽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카메라 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떨려요. 지금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있으면은 헬스장이나 해보세요. 이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가까이 가볼게요. 제가 일부러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다친 부분인데 많이 그래도 좀 좋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바들바들 떨렸었어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반복을 많이 하지 않은 동작에서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요.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크런치 아시죠? 윗몸 일으키기처럼 하는 크런치 동작. 크런치 동작을 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가고 바닥에서 어깨만 살짝 들릴 정도로 동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대부분 덜덜덜덜덜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림이 있는 거가 느껴지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 떨림이 없어지는 게 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셔서 정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인데 크런치 동작을 하면서 회원한테 시범을 보여주는데 했다가 덜덜덜 떨려갖고 오고 올라갔다 덜덜덜 떨려갖고 오고 이래갖고 바디빌딩 트레이너라고 그쪽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현장에서? 회원들도 웃겠죠? 이해되시죠?
시험 보실 때 그 반응이 없어질 정도가 기본적으로 되셔야 된다. 모든 동작이. 그러기 위해선 반복 숙달, 연습밖에 없다.